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포츠 윤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스포츠 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기술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뭐 만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스포츠 윤리는 사실만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가치도 같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리와 동목을 고찰한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3번 도덕적 의미의 용어를 스포츠 환경에 적용할 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탐색한다. 그렇죠. 4번 스포츠 상황에서 행동과 목적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한다. 그렇죠. 진위를 가리는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가치 판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우리 판단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판단은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철 부대는 채널 A에서 방영한다 라고 하면은 강철 부대가 방영하는 게 채널 A가 맞으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판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 판단은 어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덧붙여서 인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철 부대의 UDT 팀은 제일 멋진 팀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 견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그 관찰자가 자신의 가치관념에 따른 평가를 내리는 판단을 가치 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치 판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그러면 사실 판단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다. 코로나로 연기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실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판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있어요. 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자기의 신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진선미 중에 선에 해당하는 가치 판단이죠. 그리고 3번 피겨스케이팅의 선수들의 연기는 매우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자, 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걸 말한 거니까 가치 판단 중에 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4번 스포츠 선수들의 기분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선에 해당하는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바른 것을 물었어요. 보기, 스포츠에는 기억적 요소와 니은적 요소가 모두 내재되어 있다. 기억적 요소는 경기의 긴장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선수들은 승리하려는 강렬한 욕망으로 인해 경기에 몰입하고 스포츠 팬들 역시 승부로 인해서 응원에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경쟁심이 가열되고 승리가 절대화될 경우 제도화된 규칙이 무시될 우려가 있으며 스포츠는 폭력의 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것이 스포츠에서 기억적 요소보다 니은적 요소를 더욱 중시하는 이유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거는 기억에는 아곤이 정답이고요. 니은은 아레테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기억에 해당하는 아곤은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이제 경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쟁과 승리를 추구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아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아곤은 결과 중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레테는 탁월성을 추구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노력을 추구하고 과정을 중시하고 덕이나 탁월성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곤보다 아레테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아레테가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3번의 적절한 용어는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도덕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심성이나 덕행 같은 것들이 이제 도덕과 관련된 거고, 윤리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뭐 사회적 양심이나 규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 같은 거는 둘 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미미크리와 일링크스는 까이와라는 그 학자가 말한 건데 아곤, 아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이렇게 네 가지를 까이와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곤은 경쟁과 관련된 그런 투쟁하는 놀이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 그리고 아레아는
운이나 확률과 관련된 그런 놀이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로또나 아니면은 뭐 주사위 놀이, 복권, 하투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미미크리는 우리가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놀이로 치면은 소꿉놀이 같은 거. 엄마 역할을 하고 아빠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미미크리와 관련이 있죠. 누군가를 모방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로 나올 거예요. 일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험, 짜릿함, 뭐 현기증 이런 게 나오는데 번지점프나 뭐 카레이싱, 그네뛰기 이런 걸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놀이들이 나오면 일링크스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4번은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은 아까 2번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에토스의 실천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에토스를 알아보기 전에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설득의 요소 3가지로 이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3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고스는 말이나 진리, 이성, 논리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요구되는 논리와 이성적인 근거, 하여튼 이성적이다 이러면 이제 로고스예요. 그리고 파토스는 이제 청중의 심리나 감정 같은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에토스는 인품이나 도덕성, 진실성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축구에서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져 걱정되는 마음에 공을 경기장 밖으로 찼다 라고 해서요. 이거는 상대 선수를 걱정하는 측은지심이 이제 나왔잖아요. 자기가 들었던 마음을 이제 실천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에토스와 관련이 있죠. 자, 2번. 배구에서 블로킹 할 때 훌륭한 대로 네트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실제적인 규칙을 지키는 거였죠. 그래서 에토스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공에 상대팀 타자가 맞아 투수는 모자를 벗어 타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음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미안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4번. 농구에서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우리 팀이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우리 팀이 이기려면은 충분히 작전 타임을 해서 이제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도덕적인 마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4번도 에토스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에 가로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 스포츠 윤리의 교육의 목적은 스포츠인의 도덕적 가로 함량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가로이란 도덕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독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정답은 자율성이에요. 도덕적 자율성. 우리가 도덕적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은 뭔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아는 거를 실천한다까지 하면은 자율성 되는 거예요. 도덕적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은 민감성, 도덕적 원리를 아는 것에서 플러스 실천까지 되면은 도덕적 자율성. 이 자율성이 그 행위자가 선택해서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자 관점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의 선택의 문제에 관한 거. 그게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자율성 중요하니까 아시고 가시고, 존엄성은 한 개인이 뭐 가치가 있고 그리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났음을 말하는 게 존엄성이죠. 그리고 4번의 우월성은 타인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런 게 우월성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과 3번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의무론적 도덕 추론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을 물었어요. 3가지를 알고 보기를 보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리주의는 결과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위의 옳고 그름, 어떤 행위가 선하고 악함 같은 것들을 그 결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결과를 보고 얘가 선하다, 얘가 악하다, 아니면 이 행위가 옳다, 아니면 이 행위가 그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에서 키포인트는 뭐 행위의 유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무론, 우리 지금 문제죠. 의무론은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의 특성 근거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절대 규칙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키워드로 나올 거예요. 의무론의 키포인트는 규칙 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론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리주의와 의무론은 행위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근데 덕론은 행위자를 바탕으로 해요. 그 행위자가 지닌 인격에 따라서 실천 행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론만 행위자가 중요하고 공리주의랑 의무론은 그 행위,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도덕 규칙이 나왔어요. 규칙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무론적 관점과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용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 등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공리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니은,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리을을 한번 볼게요.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정언적 도덕 추론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정언적 도덕 추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론이 규칙을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지킨다라는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4번, 리을도 맞습니다. 미음, 행위에 있어서 선의지가 중요하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의무론을 주장한 학자가 칸트예요. 칸트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선의지예요. 선의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의무가 중요하다고 했고 세 번째가 정언명법 강조했어요.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이 다 맞는 말이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에서 국제축구연맹의 판단 과정 영향을 준 윤리이론을 물었어요. 보기. 국제축구연맹은 선수 부상 위험과 종교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 중 히잡 착용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인 알리 빈 알 후세인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종교적인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오늘날 국제축구연맹은 히잡을 쓴 이슬람권 여성 선수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딱 보시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이제 다시 참가를 허용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절대주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용해준 윤리적 상대주의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의무주의랑 절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인데요. 의무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주의도 상황에 따른 유용성 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절대주의와 의무주의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1번, 2번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인 상대주의가 정답이고 환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잘게 쪼개서 각 부분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라는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도핑 검사에서 선수의 역할 및 책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도핑 검사를 할 때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치료 채취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떳떳하면 언제든지 해도 상관이 없겠죠. 2번 의료진에게 운동선수임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예전에 왜 그거 있었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그 베이징 올림픽인가? 거기서 이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걸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병원에 박태환 선수가 갔다가 호르몬 주사를 의사가 놔줬는데 그 호르몬 주사 안에 이제 금지 약물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운동선수임을 말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협력해야 한다. 그렇죠. 협력을 해야지 이제 잘 조사가 되겠죠. 4번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어 사용한 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아니죠. 치료 목적으로 처방돼도 도핑에 걸리는 약물을 복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8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폭력을 설명한 학자의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율과 권력을 말했죠. 그래서 폭력의 기저를 이제 권력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행하는 전문 체육인들 그 세계 안에서 전통이라고 불리는 위계 질서,
우리 많잖아요. 되게 선후배 관계 되게 깍듯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엄격한 구조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권력이 폭력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이제 푸코죠. 그래서 1번에 푸코의 교육과 권력 맞고요. 스포츠계에서 위계적 권력 관계, 이거 선후배 관계죠. 그래서 선후배 관계는 폭력으로 변질돼서 작동된다라고 했어요. 그거 맞죠? 자, 2번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자, 한나 아렌트는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망신자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이 행해진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잘못된 관행에 복종하는 데 익숙해져서 잘못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 지속시키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느 사회 누구라도 이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에 길들여져서 위계 질서라는 틀에 매인 운동선수의 세계의 잘못된 문화가 악을 키운다라고 한 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래서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다는 거죠. 그게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에요. 그래서 스포츠계에서 폭력과 같은 잘못된 관행에 복종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이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복종하는 데 익숙해져서 잘못을 수정하기는커녕 잘못된 걸 계속 지속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가 이제 자제력이 없음을 말하는데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 행위라고 그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학교 운동 선수들의 폭력에 대한 문제는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폭력을 목격하는 경험 자체만으로도 폭력을 전용하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선수나 지도자가 심판에게 가하는 폭력은 분노 조절의 실패로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스포츠 현장에서 인간 내면의 분노 감정에서 시작된 폭력은 전용되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홉스의 폭력론. 자, 홉스는 폭력이 본능이나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폭력을 따라하게 되듯이 인간 폭력의 원인을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닌 모방적 경쟁 관계라 주장한다라고 했어요. 자, 모방이 아니고 본능이나 자연 상태에 따라서 폭력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의 내용과 연관된 학제의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 자연중심주의 환경윤리는 환경에 있어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자연의 생명체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자연을 되게 중시하고 있네요. 이런 점에서 보면 동물 스포츠라 불리는 스페인의 투, 한국의 전통 민속 놀이인 소싸움 등은 동물을 인간 오락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인간의 즐거움보다 자연을 더 중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번, 3번, 4번은 다 자연을 중시했는데 베르크는 인간을 더 중시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저 학자와 저 이론 내용을 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 문제는 그냥 버리겠어요. 저가 공부할 시간에 다른 거 더 많이 나오는 거 공부하세요. 자, 11번 보기에 가에서 A팀의 행동을 지지하는 이론의 제한점을 나에서 모든 고른 것을 물었어요. 보기 A팀과 B팀의 축구 경기가 진행 중이다. 경기 종료 20분을 남기고 A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나 A팀의 선수들의 체력은 이미 고갈되었고 B팀은 무섭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A팀 감독은 이대로 경기가 진행될 경우 역전당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선수들에게 시간을 끌 것을 지시하였다. A팀 선수들은 부상당한 척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침대 축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A팀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의 내용을 봤을 때 결과로는 A팀이 원하는 대로 승리를 하게 됐지만 그 과정이 되게 별로였죠. 침대 축구를 해가지고 시간을 끌었으니까. 그래서 가는 공리주의와 관련된 이론이죠. 공리주의 이론의 제한점을 나에서 고르면 되겠죠? 자, 기록 한번 볼게요. 결과로 행위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결과로 행위를 평가하는 게 공리주의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을 깎아서 스키장을 만들 경우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깎아서 스키장을 만들면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 사람들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지역사회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산에 살고 있는 뭐 개개인들의 집들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뭐 꼭 여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사람들의 그거는 고려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가 소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개혁은 맞고요. 니은 도덕 규칙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의무론의 한계점이에요. 의무론의 한계점. 자, 도덕 규칙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충돌을 했어요. 공리주의 측면에서는 그 스키장을 깎는 게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스키장을 깎자라고 했고, 의무론 관점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집터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깎으면 안 된다. 우린 계속 여기 살 거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경제적 효과가 더 많은 스키장 건설이 더 유용할지라도 의무론에서는 그 개인의 집터를 지키는 그거를 더 지지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무론 한계점이어서 니은은 공리주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은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도덕적인 당위를 추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자연주의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알고 가세요. 자연주의 오류는 그래도 종종 나오거든요. 공리주의 하면은 자연주의 오류도 같이 따라오죠, 항상. 디귿은 자연주의 오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눈에 익혀서 가세요. 리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의무론과 관련이 되는 거죠. 산을 깎아서 스키장 건설을 한다고 쳤을 때 산을 깎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이런 경제적 효과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은 절대로 여기서 이사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더 추구하다 보면 그 스키장을 못 깎음으로 해서 잃게 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론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미음,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익의 희생을 당연시한다 라고 했는데 경리주의는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면 이건 해야 돼 라고 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당연시해요. 그래서 미음도 정답이죠. 그래서 기읍, 디귿, 미음은 공리주의의 제한점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공리주의, 의무론, 덕론 이렇게 세 가지는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가시면 문제 맞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12번 보기의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핑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도핑을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본 거잖아요. 일단 보기 1번 기읍 선수 또는 동물의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도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스포츠에 참여하는 목적이 결국은 승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경기에 참가하고 싶은 지나친 욕구 때문이다. 그렇죠. 경기에 참여하려면 뛰어난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도핑을 해서라도 자기가 능력치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핑을 하겠죠. 리을 물질적 보상이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때 우승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금 같은 게 동기가 되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승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어서 12번의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의 기역, 니은과 스포츠에서의 정의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묶인 것을 물었어요. 보기, 기역, 핸드볼, 양 팀의 동일한 골대의 규격을 적용한다. 니은, 테니스, 시합 전에 동전 던지기로 성공, 후공을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걸 보기 전에 평균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거를 알고 가셔야겠죠? 평균적 정의는 말 그대로 같은 것은 같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쳤을 때 축구를 동시에 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수의 선수로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골대가 크고 한 팀은 골대가 작아요. 그러면은 불공평하죠.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골대 크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일단 동일한 환경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해서
승리자를 뽑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게 평균적 정의예요. 그리고 분배적 정의는 어떤 것을 분배하고 나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금을 나눠요. 상금을 나누는데 1등한 선수들은 30만원 주고 2등한 선수들은 20만원 주고 3등한 선수들은 10만원 주고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공평하다라고 차등 보상에 관한 정의예요. 평균적 정의를 바탕으로 같은 것을 같게 한 거를 바탕으로 분배에 차등을 두는 게 분배적 정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방법이 공정했는지 아니면 결정과 판단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와 관련된 정의가 절차적 정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니스 시합을 하기 전에 동전 던지기로 성공, 후공을 결정한다던가 아니면 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왼쪽 편에서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햇빛이 왼쪽은 더 많이 들고 오른쪽은 뭐 더 적게 들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전반, 후반 이거를 동전 던지기로 누가 어디서 시작할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택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가 절차적 정의예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핸드볼. 양 팀에 동일한 골대의 규격을 적용한다 해서 환경을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2번과 관련이 있겠죠. 니은 테니스 시합 전 동전 던지기로 성공, 후공을 결정한다.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시합 전에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동전 던지기나 가위바위보와 같은 걸로 성공이나 후공을 결정한다던가 아니면 자리를 결정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절차적 정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에서 밑줄 친 A 선수의 입장과 관련된 맹자의 사상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결승전 먼저 득점하면 경기가 종료되는 서든데스 상황에서 A 선수가 실수로 경기장 한계선을 넘었다. A 선수가 패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심판은 감점을 선언하지 않았다. 상대팀 감독과 선수는 강력히 항의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 결국 A 선수는 승리했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팀 동료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누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네요. 자, 부끄러운 마음과 관련된 보기는 수호지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14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수호지심은 이제 나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하고 측은지심은 상대방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양지심은 겸손하게 사양하는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하고 4번 시비지심은 시시비비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죠. 이제 진위를 살피는 거를 시비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기에 대한 내용과 성차별적 인식이 다른 것을 물었어요. 보기 내 친구 수연이는 얼마 전부터 권투를 시작했어. 남자들이나 하는 거친 운동을 여자가 겁도 없이 한다길래 내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말렸어. 잘했어. 여자에게 어울리는 스포츠도 많잖아.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여자에게 어울리는 종목을 추천해줘. 라고 했어요. 자, 보기에 따르면 남자가 하는 종목과 여자가 하는 종목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원하는 남성상과 여성상 그런 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남자라면 거칠고 투쟁적인 스포츠를 즐겨야 한다라는 걸 봐서 그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남성성이 있나 보네요. 2번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스포츠 참여를 권장한다. 그렇죠. 보기 내용에 적정을 하죠. 3번 권투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성성을 잃게 돼서 매력적이지 않다. 이거 1, 2, 3번은 다 지금 사회적 기대에 따른 문화적 편견을 갖고 있는 내용이죠. 자, 4번 여자보다 남자의 근력이 강하기 때문에 권투와 같은 종목은 여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남자가 근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권투가 잘 맞고 여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 거 봐서 이제 이거는 문화적 편견이 아니라 생물학적 편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심판에게 요구되는 개인 윤리적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개인 윤리적 덕목이 있고 그리고 사회 윤리적인 덕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 윤리적 덕목이 아니고 사회 윤리적인 덕목을 찾으면 되겠죠. 1번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외부가 이렇게 꼬실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잘 뿌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개인 윤리에 해당하고요. 2번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제도 도입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윤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죠. 1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과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 자, 이건 심판이 갖고 있어야 되는 개인적인 윤리죠. 그래서 맞고 4번 성품이 고결하여 탐욕이 없고 심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이것도 심판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윤리적인 태도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에 가해서 환경단체의 입장과 관련이 있는 주장을 나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물었어요. 보기 평창올림픽 활강 경기장 건립을 둘러싸고 환경단체로부터 반대의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가리왕산은 활강 경기의 특성상 최적의 장소이지만 이곳은 산림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올림픽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측과 산림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단체의 입장과 관련 있는 주장을 나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효율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학을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측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인간의 사용 가치에 비례해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례한다라는 말이 틀렸죠. 사용 가치는 굉장히 높지만 얘네가 지금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가치에 비례해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연환경도 소중히 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도 중요한 만큼 자연환경 또한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 인간도 생태계 구성원으로 보는 생태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라고 했어요. 자,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얼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7번에 환경단체와 관련이 있는 주장은 디귿, 리얼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성폭력 예방 또는 대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선수는 피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다. 그렇죠.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죠. 2번 선수는 가능한 한 피해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도록 한다. 그렇죠. 즉각적인 분리를 해야 돼요. 3번 성폭력 사실을 고발한 선수가 피해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렇죠.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지 이제 성폭력이 발생해도 고발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4번 여성 선수와 남성 지도자 위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정 성별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장애인 선수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훈련량과 지도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딱 봐도 틀렸죠. 동일한 훈련량과 지도 방법이 아니라 개인차를 고려한 훈련량과 지도 방법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9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기에 가로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 1968년 제19회 멕시코 올림픽 육상 200m 경기에서 1위와 3위로 입상한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시상식에서 검은 장갑, 검은 양말 등으로 뭐에 대해서 저항을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자, 검은 장갑, 검은 양말 하면은 흑인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검은 색깔 장갑과 양말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가 다 끝났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다 잘 치십시오. 화이팅입니다.